한국의 시종마을을 대표하는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7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우리나라의 10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생활 공간이며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의 삶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지켜오고 이어온 전통과 삶, 그 자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등재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회마을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하는 풍산류씨 시종마을이다. 하회마을이 자리 잡은 곳은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온 화산자락을 낙동강이 돌아 흐르면서 형성된 넓은 퇴적층과 한 면은 산으로 나머지 세 면을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태극, 수태극의 절묘한 지형을 빚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뒤쪽으로는 농경지가 있으며 화산 북쪽 너머에는 광활한 풍산들이 펼쳐져 마을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 왔다. 또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변의 유학자들이 학문에 몰두하고 휴식을 즐길 만한 경승지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하회마을은 풍산류씨 집성촌이다. 풍산류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고려말 조선 초 공조전설을 지낸 류종의 선생이 하회의 터를 잡으면서 시작됐는데, 이후 조선 중기 유학자 겸암 류은용 선생과 서해 류송룡 선생 대에 이르러 가문이 크게 번창했다. 하회마을은 물이 돌아 흐른다고 하여 물도리동이라고도 부른다. 산은 물을 얼싸안고 물은 산을 휘감아 돌아 산태극, 수태극의 절묘한 지형을 빚어냈다. 풍수지리로는 태극형 또는 마을의 생긴 모양이 물 위에 활짝 핀 연꽃과 같다고 하여 연화부수형이라 하며 배에 짐을 가득 싣고 막 떠나려고 하는 형국을 하고 있어 행주형이라고도 한다.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서도 천하제일의 길지로 손꼽을 만큼 이름난 명당이다. 하회의 역사는 허씨터전의 안시문전의 류씨배판이라는 향언과 하회탈의 제작에 얽혀있는 허도룡의 애틋한 전설로 미루어 대개 고려시대 초기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구성은 화산의 얕은 능선을 따라서 길이 나고 그 길을 중심으로 남촌과 북촌으로 나누어진다. 이 마을의 건축물들은 능선과 길을 등으로 하고 밖으로 향하여 지었기 때문에 동서남북향의 모든 좌향이 나타나는 특색을 보인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좌향의 건물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강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름에 무더위를 식혀줄 뿐만 아니라 앞이 시원스럽게 트이고 강물이 흐르는 풍치를 즐기기 위함에서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여 그 속에 동화되고자 하는 선조들의 슬기로움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풍수지리로 명당의 형국에 자리 잡은 하회마을은 조선시대에 21명의 대과 급제자와 5명의 무과 급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수의 과거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인물로는 류종의 공이 입향한 이래 대유학자인 겸암 류은용 선생과 임진왜란시 영의정으로 국난 극복에 큰 공을 세우신 서해 류송룡 선생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영남의 대표적인 반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물과 함께 고문원도 많이 생산됐는데, 고문원에는 유교의 경전과 역사서, 문집 같은 전적과 과거 집안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관직 사령장인 교지류와 재산 상속 기록인 분재기와 재판 기록인 소지류 같은 고문서와 서해 류송룡이 임진왜란 때 상황을 기록한 징비록은 국보 제132호로 지정돼 있다. 류송룡이 쓴 임진왜란 관계의 자필 문적과 승정원에서 류송룡에게 전한 왕명기타의 문서첩인 류송룡 종손 가문적 또한 보물로 지켜지고 있다. 하회마을에서는 기제와 차례, 묘제, 불천이 제사, 서원 향사 등의 제재례 역시 잘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 조상을 영원히 사당에 모시는 불천이 제사는 매우 절제된 육아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생활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비록 신분 사회는 없어지고 유교 문화가 변했지만 본 모습만은 지켜온 하회 마을이다. 하회 마을에는 웅장하고 고풍스런 와가에서부터 소담하고 정감 가는 초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집은 나름대로의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다. 하회 마을 풍산류씨의 대종가인 양진당은 입향 후 문중의 대소가 모두 논의되어 온 곳으로, 지금부터 600여 년 전인 고려 말기에 풍산류씨의 하회 마을 입향조인 류종해가 처음 자리 잡은 상징적인 곳이다. 양진당은 불천이로 모시는 선조가 2분이어서 사당이 2개다.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이밤 류준영 선생과 그의 아들 겸암 류운용 2분이다. 충효당은 서해 류성룡의 파종가이며, 류성룡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덕을 기르는 수많은 유림들의 도움을 받아 서해의 맞손자인 류원지가 안채를 지었고, 그의 아들 류의아가 사랑채를 완성하여 완성했다. 건물의 좌양은 서양하고 있는데, 이는 뒤에 있는 형님의 집인 양진당과 등을 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랑채의 당호를 충효당이라고 한 것은 류성룡 선생이 임종할 무렵에 자손들이 꼭 지킬 것을 권한 충과 효 외에 달리 할 일은 없느니라는 시구절을 받든 것이다. 주일제는 서해 류성룡의 증손 류만화가 충효당에서 분가할 때 지은 집이라고 한다. 뒤에 그의 둘째 아들 류후장이 증축하였는데, 집 이름은 그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이 집은 류사춘이 현재의 위치로 분가해 나와 18세기 말에 수십 칸의 집을 지으면서 비롯하였다. 그 후 류사춘의 아들 류의자가 중수를 하고 집 이름을 하경당이라 하였다. 현재의 북촌댁은 류도성이 1862년에 화경당의 규모를 크게 키워 증축한 것이다. 이 집은 류교목이 19세기 중엽에 지은 집이다. 하동고택은 하회 마을의 동쪽에 위치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동 하회 마을에는 양반 문화와 유교 문화를 보여주는 서원과 서당, 사당이며 정사와 정자, 누각이 마을에 들어차 있다. 겸암 정사는 겸암 류운용이 기거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심신을 닦을 목적으로 29세 되던 해인 1567년에 건립한 정사이다. 부용대 서쪽 끝 절벽 위에 동남향하여 터를 잡고 있는데, 부용대의 자연과 개방적인 정사 건축이 잘 어울린다. 정사가 자리 잡은 절벽 아래로는 하천이 굽이 돌아 흘러나가며, 뒤로는 솔숲이 있어 경치가 매우 수려하다. 서해 류성룡이 학문과 강학을 위하여 1576년에 지은 건물로서 훗날 병이 들었을 때 정향하던 곳이기도 하다. 원지 정사는 마을 북쪽 강 기슭에 위치하며 부용대를 마주보며 북향하고 있다. 정사는 서재로 사용하기 위한 정사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기 위한 누각인 연자로의 2 건물로 이루어진다. 겸암 류운용이 45세 되던 해인 1583년에 지은 정사이다. 류운용은 앞서 하천 건너 부용대에 겸암 정사를 지은 바 있으나, 당시 모친이 병환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집 가까이 있으면서 혼자 사색할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정사를 건립하였다. 서해 류성룡이 35세 되던 해인 1576년에 짓기 시작하여 10년 후인 1586년에 완성한 것이다. 옥연 정사에서 류성룡은 징비록을 구상하고 지었다.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책은 한국의 역사상 가장 위급했던 국난을 이겨낸 구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로서 서해 류성룡 선생과 그의 셋째 아들 수암 유진공을 배양한 곳이다. 하회 마을의 주산인 화산의 동남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화산을 사이에 두고 병산서원과 하회 마을은 서로 반대편에 있다. 서원 앞으로는 낙동강 물이 흐르고 강 건너에는 병산이 있다. 병산은 병품처럼 펼쳐진 산의 형상을 따라 붙인 이름이다. 병산서원의 강학 공간은 정문인 복례문, 누각인 만대루, 강당인 입교당, 제사 건물인 동제와 서제, 장판각, 고직사로 이루어지며 제양 공간은
사당인 존덕사와 전사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 배치의 구성은 경사대지를 적절히 나누고 정문, 누각, 강당이 중심축을 이루며 이 축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사당을 배치하고 있다. 병산서원은 전면에 개방형 누각을 갖춘 영남지방 서원의 대표적 사례이다. 병산서원은 서원과 주변의 자연이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며 특히 만대로에서 바라본 병산과 낙동강의 경치는 일품이다. 하회마을에는 유형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형유산이 전승돼 왔다. 하회마을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다. 놀이에 사용되는 하회탈은 예술적인 조형미가 뛰어나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지배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지배계층인 양반과 피지배계층인 상민 간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종교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상민들의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탈놀이는 별신굿이라는 마을 공동체 신앙에 포함되어 연이되던 탈놀이의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계급 간의 모순과 갈등의 문제점들이 완충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것이 새롭게 공동체의 기존 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민중들의 문화를 대표했던 탈놀이와 달리 양반들은 선유 줄풀놀이를 즐겼다. 선유 줄풀놀이는 하회의 지형적인 특수성을 가장 잘 도드라지게 드러내어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자연관을 담고 있다. 놀이의 형태는 부용대에서 낙동강을 가로질러 만송정 솔수까지 동화줄을 걸고 그 줄에 수백 개의 뽕나무 숟가루 봉지에 불을 붙이는 줄불과 속갑단에 불을 붙여 절벽 아래로 던지는 낙화, 달걀 껍질 속에 기름불을 켜서 강에 띄우는 달걀불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강에는 배를 띄워 선비들이 술을 마시고 시를 지어 부르며 풍류를 즐기던 놀이다. 이 밖에도 하회 마을에는 수령이 600년이나 된 느티나무를 신목으로 여겨 삼신당을 세웠고 화산 중턱의 성황당과 국신당 등의 마을 신앙과 풍산유씨 동성마을로서 선조들의 생활 문화와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마을이다. 이 마을은 조상들의 소중한 삶의 자취와 생활 문화가 잘 간직되어 있어서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하회의 봄날엔 목마른 풀에 생명이 들어서고 하회의 여름밤을 수놓는 선유 줄풀놀이의 황홀한 아름다움과 실경수상 뮤지컬 무용지혜의 모습. 하회의 가을은 햇볕이 녹아 잎들이 불꽃을 일으키고 은행나무의 노란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시인이 되게 한다. 하회의 겨울엔 눈 쌓인 마을, 초가 굴뚝에 연기 피어오르고 그 위로 헐겁고 여윈 바람이 쉬어간다. 오랜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하회 마을. 600여 년 전부터 후손의 후손, 또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오며 마을을 지키고 그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회 마을의 역사는 사람들 속 우리 곁에서 또 그렇게 긴 세월을 이어갈 것이다.